이 그림도 사실 인체가 살짝 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살짝 나가 있다는 것을. 정말 슬프죠? 그래서 이게 한번 딱 보이니까 그냥 제가 선이랑 밑색이랑 1차 명암까지는 깔아왔습니다. 1차 명암 같은 경우에는 빛이 약간 살짝 인물의 뒤에 어디 그쪽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탁하게 그림을 넣었는데요. 모델은 제가 자켓을 하려고 하다가 살짝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보컬로이드의 렌이라는 캐릭터, 이제 약간 근본 캐릭터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를 제 강의 파트 중에 하나인 여기 청색과 탁색 중에 한 파트 탁색으로 그림 그리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 1차 명암을 조금만 더 다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요 빛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약간 사선 뒤에서 오는 거라 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게 방법이 크게 두 개인데 완전 뒤에서 오는 거면 사실 여기를 좀 이렇게 가려도 돼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 콧대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제가 사실 요걸 좋아해요. 이 눈에 그림자 생기는 거.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하고 싶어서 반틈 정도만 들어서게 설계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림자의 전체적인 영역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요렇게 되는 정도로 하고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자를 먼저 잡아주었고요. 근데 이쯤 되면 약간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빛이 뒤에서 와서 이 전체적인 영역에 한번 눌리는데 여기 팔 부분에 이 주름 부분은 왜 밝아지는가? 이게 어쨌든 팔을 앞으로 살짝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이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은 물론 약간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빛이 정말로 이 세상에 한 군데만 있어서 그 한 군데에서만 빛이 나오진 않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계속 닿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가 닿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침투하여가지고 또로로로로록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 빛을 보통 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그 한 방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말 진짜 그 빛 하나만 똘랑이 써가지고 얘가 직선으로 똑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힘들어요. 빛이 닿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스며들어가지고 침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더라도 얘 빛이 침투하여서 여기 부분에도, 왜냐면 얘 팔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침투하여서 이렇게 빛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눌러서 표준에서 스크린이나 아니면은 오버레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빛을 유도하기 위해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뜨뜻한 분위기예요. 그죠? 그래서 빛 색깔도 살짝 노란 계열로 할 건데 스크린의 레이어 특성상, 레이어 효과 특성상 제가 생각했던 색깔보다 훨씬 밝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찝어가지고 여기 언더바에 있는 페인트를 누르겠습니다. 살짝 밝아졌죠? 아까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밝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스크린 레이어 위에다가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엔 표준 레이어로 묘사를 올립니다. 제가 1차 명암이랑 2차 빛까지는 이 레이어 효과에 도움을 좀 받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표준 레이어로 이제 묘사를 또로록 올려주는 거죠. 일단 이 친구의 생기를 좀 넣고 싶어가지고 여기 볼 부분에 포이드를 찍어서 약간 볼터치를 넣을 건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미 그림자 쪽이기 때문에 제가 흔히 생각하는 그 생기발랄한 색깔보다는 여기에 스포이드를 찍어서 살짝 채도 있는 쪽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볼터치뿐만이 아니라 그 손가락 끝에나 뒤쪽에도 살짝 홍조같이 이렇게 붉으레 발그레를 해주면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전에 너무 G펜으로 깎아놓은 것들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작가님 그림 보면 일러스트 구도나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신데 보통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하. 근데 이거 저는 MBTI가 N이어가지고 혼자 지하철에 타면은 막 상상을 좀 해요. 혼자 막 이렇게 상상을 막 하곤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핀터레스트 같은 걸 키면 이제 약간 느낌 좋은 느조 약간 사진들 같은 걸 보고 아까 내가 했던 상상이랑 이런 사진들이랑 조금 섞어보면 어떨까? 약간 거기서 아이디어를 조금 많이 얻는 것 같고요. 구도 같은 경우에는 제 강의 오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구도는 어느 정도 조금 이론적인 게 있어요. 이론적인 게 있어서 그거를 막 사실 너무 이론적인 거에다가 제 아이디어를 넣어버리면 너무 이제 그림이 또 정제화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이렇게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인 거를 어느 정도 한 50% 집어넣어요.
넣어놓고 사실 50%는 조금 그 이론적인 거를 깨는 편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뭐 제가 이 그림을 개인적으로 그리는 거면은 발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대로잖아요, 그죠? 또 그 마음대로 한 거에서 약간 그 날 거의 그 어떤 간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1호에 따르고 어느 정도는 깨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도 요리조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봐요. 영화를 막 매니아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 달에 두세 편 보려 정도는 메이저 마이너 안 가리고 보려고 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저 영화는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평생 뭐 막연한가요? 저도 그 약간 그 그림쟁이들 전통 노트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가 좀 잘 그린다는 소리 들어서 뭐 저기 미술 입시 해가지고 미대 가는 애들 제가 딱 그거 도루투거든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어릴 때 나는 크로키를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열심히 그 영화를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나이 먹고 다시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어릴 때 그렸으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스킬이 조금 안 좋겠죠? 근데 이게 그 영화라는 게 좀 슬픈 얘기이긴 한데 매번 그림 그릴 때마다 해가지고 매번 이렇게 찌끔씩 레벨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지금 제가 그리는 도형화랑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또 그렸던 도형화랑 약간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혹은 이건 이렇게 그려야 좀 더 괜찮구나 하는 거를 크로키나 뭐 그런 거들을 하면서 습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불행해요. 저도 가끔씩 너무 슬퍼요. 그림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뭐 다른 학문도 어느 정도 그렇겠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그려라 하고 이렇게 라라락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겠지만 그죠? 자, 이거를 좀 깎았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보통 여기서 2차 명암을 줘야 되는데 저는 반사광을 넣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림자의 비중이 높은 그림에서 특히 지금 제가 그림자가 또 어둡죠? 2차 명암을 넣는 거 조금 위험해요. 약간 그림이 한껏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사광을 넣을 겁니다. 자, 여기서 반사광이라는 거는 빛이 예를 들면 위에서 내리쳤을 때 바닥에 부딪혀서 그 바닥에 어떤 밝은 것들이 다시 어떤 이 인물이나 다른 개체를 통해 향해 비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 이 그림에서는 바닥이라고 할 게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렌이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빛이 흰 옷에 닿아서 흰 옷에서 반사돼가지고 하는 예제? 뭐 그거를 들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진짜 실제로 흰색 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빛이 튕겨져 나와서 이 캐릭터한테 향이 맺힌다고 생각을 하고 잡아보도록 할게요. 반사광 색깔은 이 그림자보다 밝아야 되는데 저희가 흔히 밑색이라고 하는 여기 빛 부분보다는 밝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채도가 높아서는 안 되는데 저는 제 그림에서 SS 효과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살짝 추가된다는 개념이랑 좀 섞어갖고 약간 채도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빛이 오는 반대 방향에 보통 이 반사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에 반사광을 연하게 살짝 풀어지는 펜으로 깔아보도록 할게요. 반사광을 넣으실 때는 이 도형화에서 그러니까 저희 팔뚝 부분에 일정하게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얘가 빛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요 방향에서 저를 기준으로 왼쪽 위에서 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자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얘가 이 팔 자체도 일자로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사선으로 오기 때문에 일자로 넣는 것보다는 살짝 윗부분을 깎아가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팔뚝 안에는 사실 저희가 흔히 그림자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자를 많이 넣게 되면 이 그림이 너무 어두워지기 때문에 왜냐면 이 그림자 영역이 많아서 여기도 이 하얀 옷 때문에 살짝 밝아진다는 개념으로 가서 이 안쪽에 살짝 반사광을 칠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진짜 미미하게 넣을 겁니다. 손끝, 뒤끝은 약간 인체의 끝부분이라 가지고 빛이 투과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투과가 잘 되는 빛들이 약간 저희 뒤에 말랑말랑한 부분은 약간 뼈가 안 느껴지는 여기는 빛이 통과를 하면 이 안에서 빛이 이렇게 산란돼가지고 채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 효과를 요거를 제가 귀에도 살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넣었던 반사광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살짝 끝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빛 뜨는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야 되는데요. 빛 뜨는 부분에 제가 1차 명암에 넣었던 요 그림자 색깔을 그대로 넣으시면은 조금 곤란해집니다. 물론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강해지는 건 맞지만 여기 빛이 드는 부분은 빛을 정통으로 때려 맞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림자가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태 그림자라고 하는 것들만 남아서 이 원래 제가 넣었던 1차 명암의 색깔보다는 조금 약한 명암으로 여기에 부피감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엄지에 넣었던 그 그림자 색깔이랑 여기
지금 새끼손가락에 들어간 그림자 색깔이랑 차이 나는 이유가 여기는 확실히 어두워지는 절대 그림자 영역이고요. 여기는 빛을 막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이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형태 그림자입니다. 이 형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빛을 때려받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날아가서 색깔을 연하게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이 색깔로 진하게 넣으면은 조금 뭐랄까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어색합니다. 손가락에는 뼈도 있으니까 뼈 모양도 따라서 찔끔찔끔 넣어주시고요. 꺾이는 부분도 다 살짝씩 넣어줍니다. 그 외에 이 형태 그림자가 약하게 들어갈 부분이 얼굴에는 딱히 존재하지 않아서 일단 냅두고, 사실 지금 이 그림자 안에 2차 명암을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패스를 하고 바로 머리카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이 관상부터 살짝 넣어볼게요. 특히 머리카락은 약간 단백질이죠. 그래서 빛이 투과가 돼가지고 채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관상한 색깔을 조금 더 밝게 빼겠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한 가닥 이 모여서 덩어리로 저희가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그림자가 생긴다고 가정하고, 머리카락은 정수리 부분이 제일 어둡기 때문에 정수리 부분에 2차 명암을 넣어주는데 2차 명암은 엄청나게 진하게 넣지 않습니다. 1차 명암일과 이 빛의 사이는 대비가 엄청 세게 높고요. 명암 그림자 안에 생기는 또 그림자는 그냥 약하게 넣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림자 안에 있기 때문에 엄청 세게 생기는 것보다는 이 틈에 생기는 그림자 정도구나의 느낌으로 살짝만.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 친구 머리가 밝은 머리카락이라서 2차 명암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2차 명암이라는 거를 엄청 진하게 넣으면 그야말로 그림이 새까매질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만큼 넣고, 이제 빛에 있는 빛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 명암을 또 해볼 건데, 일단 머리카락에 양감을 좀 줘야 돼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고, 여기가 지금 빛이 왼쪽 위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고개를 숙였고 머리카락이 요렇게 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살짝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진하게 넣으면 안 예쁘고요. 왜냐면 아까도 여기 제가 엄지손가락 설명했듯이 빛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태 그림자 자체는 조금 날아갈 겁니다. 빛을 세게 때려서. 그래서 여기 이 스포이드로 찍고 살짝만 내려가지고 양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수리에서도 그림자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정수리에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살짝 그림자 넣어주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지금 빛이 화살표 모양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요쯤 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얘가 머리가 동그라미라고 생각했을 때, 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제일 튀어나왔거든요. 이 튀어나온 부분에 보통 하이라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요쯤에 머리카락의 넓이를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고요. 이 부분에만 넣어줄 겁니다. 스포이드 하고 하이라이트 색깔 찍고 조금만 더 노란 계열로 갈게요. 눈으로 대충 가늠을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하이라이트 넣을 건지. 그리고 모양을 넣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약간 형태가 불안정하게 넣어도 요즘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깍듯이 깍깍 넣었는데 요즘 좀 불안정하게 넣어야 이쁘더라고요. 머리서 보니까 조금 약간 안 예쁘죠? 그럴 땐 가감하게 깎아주거나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론지 안 별론지 봐야 되려면 이렇게 저처럼 줌 아웃 해가지고 멀리서 한번 쭈르르 보세요. 근데 이상한 게 없다? 하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저처럼 하이라이트 좀 모양 이상하네 하면은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풉시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림자는 그림자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안 생긴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림 특성상 아예 안 넣는 건 조금 안 예쁘긴 해요. 그래서 넣어주긴 할 건데 아주 약하게 넣어줄 겁니다. 그 형태가 돌아가가지고 하이라이트가 생기긴 생기는구나, 있긴 있구나 하는 정도만 넣어줄 겁니다. 왜냐면 양감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스포이드 찍고 살짝 올려줍니다. 근데 빛에 넣었던 하이라이트보다는 비중이 약화됩니다. 눈은 묘사하는 방법이 너무 제각각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이 눈 그림자를 얼추 넣어주면서 홍채라고 하죠. 홍채 표현을 찔끔 해줍니다. 이렇게. 그거를 왼쪽 눈에도 해줍니다. 왼쪽 눈은 지금 명암이 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하고 위로 풀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눈은 지금 그림자보다는 빛의 영역에 더 가까이기 때문에 그림자 영역에 했던 것만큼 어둡게 하면은 조금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아서 찍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홍채 표현. 홍채 표현도 하니까 너무 이게 진해가지고 원래 넣었던 2차 명암 색깔로 넣어줍니다. 밸런스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동공이 아무래도 재진하니까 동공 재진하게 칠해주거나 밑에만 칠해주거나, 이거는 좀 재진하게 칠할게요.
동공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형체 표현을 했으니까 이 형체에도 살짝 이렇게 빛이 조금 이렇게 딱 깔롱하게 들면 예쁘기 때문에 여기 약간 클릭하고 살짝 이렇게 눌러갑니다. 이게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밸런스예요. 밸런스. 생각보다 색깔이 예쁘고 말고 이런 것보다는 어둠과 빛의 경계가 확실한 그림이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부분에는 확실하게 빛도 죽여줘야 되고 빛이 있는 부분에는 확실하게 빛을 강하게, 어둠도 강하게, 혹은 아니면 빛 때문에 어둠이 날아간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빛 표현을 조금 표현해줍니다. 여기는 빛이 아예 들어버렸죠? 이때 조금 장난질을 하면 좋아요. 약간 노란색이 든다거나 해가지고 이 파란색이랑 잘 어울리는 것도 노란색이니까요. 사실 노란색은 모든 색깔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렇게 또 장난질을 살짝 해가지고 왼쪽이랑 오른쪽 눈의 차이를 둡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머리서 한번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여기서 더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눈도 어찌 보면 구죠, 구. 그래서 어느 정도 반상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상황이 여기서는 밑이 될 수도 있고 위에 될 수도 있고 저는 위로 설정하겠습니다. 머리카락 밝기 때문에 머리카락 때문에 눈이 살짝 비쳐가지고 밝아지는 그런 거를 노리고 눈알을 밝혀야겠어요.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서 하이라이트를 딱 찍어줍니다. 이 하이라이트가 여기 눈에서는 주 라이트겠네요. 그러니까 안광이겠네요. 약간 이 그림에서 약간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얘가 뭐 밑에 있는 거랑 약간 위에 있는 거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치요? 그리고 또 실제로 빛이 저기서 오기도 하고 여기서 옷이 흰 옷이니까 조금 더 이제 색깔의 장난을 많이 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빛이 왼쪽 위에서 오고 있고 밑에 하얀 바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간사광이 가장 어째 보면 여기 넓은 영역이라서 잘 보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 흰색이라는 건 결국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빛을 때리냐에 따라서 혹은 또 어떤 그림자 공간에 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에서는 전체적으로 노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간사광도 살짝 우리끼리하게 여기 또 클릭해서 살짝 밝은 색으로 해가지고 넣어줄 건데 너무 밝죠? 너무 밝아. 그러면 또 내려요. 또 칠해봐요. 근데 색깔이 너무 없으면 또 원래 옆으로 가요. 이런 약간 시행착오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반사광은 또 주름에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그냥 튀어나왔기 때문에 반사광이 맺히는 것도 있거든요. 여 안에를 이제 팔 안에 여기 부분을 보통은 어둡게 하죠. 근데 저는 밝게 할 겁니다. 온 사방팔방 반사 갖다 된다고 생각하고 빛이 이 팔에 닿아서 팔에서 이 안쪽 옷에 반사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다 밝힐 겁니다. 2차 명암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진하지 않죠? 전반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2차 명암은 그림자 안에 생기는 그림자는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겁니다. 피부에 이 그림자 안에 2차 명암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지금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쌍꺼풀이 어제 보면 주름이죠? 주름 부분에도 조금 2차 명암을 넣어주고 콧구멍 안이야말로 진짜 엄청. 그리고 머리카락이랑 얼굴 사이에도 이제 그림자가 진하게 생길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정말 빛이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도 찌끔찌끔 넣어줍니다. 그리고 귓구멍도 진짜 어두운 공간 중 하나죠? 당연하겠지만 턱 밑에도 제일 어둡게, 여기는 조금 더 어둡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받은 부분이랑 이 그림자 부분 사이에 섀도우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자 부분 클릭하고 살짝 섀도우 높여가지고 사이에 살짝 집어넣을 겁니다. 이 방법 많이 쓰시죠? 머리카락 그릴 때 앞머리에서 옆머리 그리기는 순탄한데 머리카락이 보이는 정수리를 그릴 때 너무 어려워요. 정수리를 그리다 보면 머리카락의 외곽이 기본 머리 두상보다 커져서 대두가 되거나 이거 안에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잠시 머리카락 설명을 좀. 정수리 처리 방법이 힘드신 거죠? 약간 공감이 돼요. 왜냐면 얼굴을 그려볼까요? 남캐랑 여캐랑 물론 머리카락 구조적으로 차이는 별로 없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저는 늘 그려가지고 남캐를 주로 그리시는지. 남캐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남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캐 어렵죠? 제가 두상을 대충 준비를 했어요. 일단은 정수리를 보통 여기다가 찍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되게 나쁘진 않아요. 앞머리가 있는 남캐면은 나쁘지 않아요. 혹은 앞머리가 있는 여캐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보통은 여기 잡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기가 1단, 여기가 2단, 뭐 구조로 그리면은 쉬운데 처음부터 그 남캐는 좀 뒤에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 군데를 잡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머리 그리기용 정수리, 뒷머리 그리기용 정수리를 잡고 그리면 좋아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앞머리가 있으니까 앞머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뒷머리용 앞머리를 그리게 되면, 그러니까 정수리를 그리게 되면. 그래서 물론 저희 정수리는 실제로 하나지만 두 군데를 잡고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노멀한 앞머리 있는 남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정수리가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여기쯤에 어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뭐 요즘에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남캐 머리가 뒷머리 쪽을 처리할 때가 너무 아리까리하다 했었단 말이죠, 어릴 때.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뒷머리 쪽에 바보털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실제로 바보털은 그리지 않고 여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뒷머리를 나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쪽이랑 연결돼서 사실 저는 여기서 좀 꼼수를 쓰는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냥 그대로 이어지면 좋을 때도 있지만 이상할 때가 좀 많아서 나와서 뻗치는 머리를 하나 그려주거나 아니면 그대로 같은 결의 머리카락을 하나 더 추가해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머리는 인간들은 현실 사람들은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앞머리 쪽에서 쫑쫑쫑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앞머리 연장선으로 여기 옆을 채우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머리 부분은 안 하시고요. 뒷머리 부분 때 살짝 정수리 라인에 이쪽에 머리 내려오고 있어요 하는 정도의 머리카락 가닥만 그려지는 것이 덜 하트가 됩니다. 이게 여기서 자꾸 승부를 치려고 하니까 이게 아까 로맨스처럼 되는 것 같아요. 장발도 똑같죠? 장발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주면 됩니다. 오히려 쉽죠? 옆머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길게 내려올 테니까. 그리고 머리카락 외곽선이 기본 머리 두상보다 커지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런 경우는 보통 사실 머리카락의 외곽선의 문제보다는 머리 두상 크기를 제대로 안 잡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머리카락을 커버를 치려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점점 커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딱 그리실 때 두상을 정돈되게 그리는 게 사실 머리카락이 더 커지지 않고 그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게 참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이 형태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 내 눈에는 괜찮아요. 근데 완성하면 이상해요. 그리고 비교하면 이상해요. 이게 보통 형태가 그러니까 드로잉에서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뭐 채색이든 뭐든 이제 드로잉에서 오류가 생기면 그거를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수정 하다 보니 점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게 돼버리는데 제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 두상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두상을 제대로 잡는 방법은 아마 머리가 커져서 질문자님께서 조금 뭐징 했을 것 같은데 두상은 미소녀체라 하나요? 미소녀체 기준으로는 이 얼굴이 한 개 더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고요. 제가 그리는 캐주얼은 얼굴 하나 있고 이게 하나 더 있다기보다는 1에서 한 0.7개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동그라미를 쳤을 때 얘가 하나 정도 더 있거나 덜 깎여서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거는 모든 기준은 이 귀 아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여기서는 정수리를 2개로 안 찍었는데 왜냐면 어차피 렌 머리가 뒤로 묶여가지고 그냥 하나로 했긴 했거든요. 근데 짧은 머리카락은 2개로 잡는 게 편해요. 채색은 아무래도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재밌어서 하는 게 많은데 드로잉은 조금 이게 뭐 인체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것저것 기본기 맞춰서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저도 그랬지만 조금 등한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그림의 기본은 무조건 드로잉입니다. 채색에서 생겼던 문제가 생각보다 드로잉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여기 왜 이렇게 안 칠해지지? 이거 뭐지? 하는 것들이 드로잉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막히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약간 그림을 내가 지금 뭔가 슬럼프거나 아니면은 조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는 무조건 드로잉 연말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드로잉입니다. 저도 고백을 하나 해드리자면 이 그림도 사실 인체가 살짝 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살짝 나가 있다는 것을. 정말 슬프죠? 그래서 이게 한번 딱 보이니까 채색을 하다가 이상한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거 인체 좀 나갔구나.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고쳤습니다. 아마 수업할 때는 고친 게 나갈 거예요. 저도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다가 좀 안 됐네 하면은 나중에 고치십시오. 고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나갔네?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영원히 넘어가고요. 나갔네? 고쳐야겠다 하면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블렛을 연습하면 손가림도 번갈아 하나요? 전 이제 컨트롤 Z가 없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타블렛으로 연습합니다. 저는 손그림은 아주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키는 손그림으로 하는 게 짱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맛이란 게 좀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저의 얘기고요. 만약에 습관을 그리고 싶으시거나 초반에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손그림입니다. 손그림을 잘 그리면은 타블렛은 어쨌든 간에 테크닉적인 부분이라 이미 연습만 좀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지금 2시간이 다 돼갔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림 그리시고요. 제 강의는 와이랩 홈페이지에 아세 캐릭터 드로잉 기초로 돼 있거든요. 거기 많이 참고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